이 맛은 가난한 식당집 아들 영준이 끓인 국을 맛본 순간 회장 강도연의 손에서 수저가 턱 하고 떨어졌습니다. 영준은 놀라 멈춰섰고 멀리서 지켜보던 식당 사장인 영준의 아버지는 그 장면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 작은 국그릇 하나가 네 사람의 삶을 바꿔놓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은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지 못한 채 멈춰 있었습니다. 떨어진 수저를 다시 집으려 했지만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맛이 뭐지? 목소리는 잠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냄새는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을 손끝으로 건드리듯 회장의 가슴 깊은 곳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영준은 그 반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이 배운 대로 끓인 평범한 국이었으니까요. 맛이 어떠신가요? 영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국그릇 위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냄새는 오래전의 기억을 흔들어 깨우고 있었습니다. 영준이 다시 묻자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영준의 얼굴과 회장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눈동자의 결, 눈썹의 각도, 입가의 선, 익숙함과 낯설미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20년 전 회장 강도연은 어린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억이 뜻밖의 얼굴에서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뱉지 못한 채 잠시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말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목소리는 마른 종이처럼 바스락거렸습니다. 회장은 국그릇을 더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사장은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손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오래전부터 숨겨온 어떤 과거의 조각이 불쑥 현실로 따라온 듯한 설명하기 힘든 불안감이 등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두운 골목길에서 영준은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 아래 회색 셔터가 올라가며 쇠소리를 냈습니다. 영준은 그 소리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매일 같은 손놀림이었으니까요. 조명을 켜자 식당이 밝아졌습니다. 영준은 걸레를 들고 바닥부터 닦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어젯밤까지 일했고 다시 새벽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눈꺼풀이 잠시 내려앉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 때 주방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6살이 많은 60대 초반. 걸음은 조금 느렸고 허리를 조심하는 듯한 동작이었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일했니? 예. 영준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허리춤을 살짝 움켜쥐었습니다. 말없이 잠시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가서 밥 먹고 와. 여기는 내가 할 테니.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영준은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서로의 리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영준은 홀을 정리하고 아버지는 주방에서 준비했습니다. 국 끓이는 냄새가 점점 진해지고 있었습니다. 육수는 남은 게 없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모두 썼습니다. 영준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냉장고 안의 스테인리스 통들을 살펴보다가
한쪽 구석에 놓인 큰 통을 꺼냈습니다. 표면은 오래 닦아낸 듯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통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이 육수는 아주 오래전 동네 누나 집에서 배운 맛이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주는 놀라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동네 누나요? 그래. 나보다 4살 많았지. 그 누나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육수 그 맛을 그대로 담은 게 이 통의 맛이다. 아버지의 얼굴에 아주 잠깐 향수를 머금은 그늘이 스쳤습니다. 좋은 분이었어. 지금은 사람들 말로는 큰 집안에 시집가서 살다가 벌써. 아버지는 말을 흐렸습니다. 아무튼 이 맛은 내겐 소중한 기억이다. 손님들께도 쓰지만 마음만은 늘 조심스럽다. 영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단순한 육수 설명이 아니란 걸 느끼면서요. 아버지는 다시 다른 통들을 꺼냈습니다. 평소처럼 국을 끓일 통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국을 끓이자. 두 사람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오자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식당은 천천히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주는 자리를 옮겨 다니며 국을 놓고 반찬을 내고 계산을 했습니다. 손님들은 영준을 국밥집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은 영준에게 자연스러운 호칭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다리를 쭉 펴고 있었습니다. 한 손은 주방 벽에 가볍게 닿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약 드릴까요? 아니다. 괜찮다. 영주는 냉수를 따라 드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손님들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퇴근길 직장인들이었습니다. 영주는 또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시간이 되자 영주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편의점에 가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남은 아버지는 혼자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담고 밥을 퍼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을 때 영주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들어왔나? 예. 영주는 다시 앞치마를 입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일상은 이렇게 반복되었습니다. 아침, 저녁, 국, 반찬, 손님들의 얼굴들. 영주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 공간이 자신의 자리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한 과거가 오래전부터 눌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는 곧 문을 두드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영준도 아버지도 알지 못한 채로 병원 진료실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회장은 입맛을 잃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맛이 잘 느껴지지 않아 점심도 거의 손대지 못했지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따뜻한 국물 음식, 집밥 같은 걸 드시는 게 좋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회장과 다은은 작은 골목길에 섰습니다. 낡은 간판, 오래된 국집이었습니다. 그 골목은 회장이 예전부터 이상하게 몇 번이나 지나쳤지만 들어가 본 적은 없던 곳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만큼은 끌려온 듯한 느낌이 스쳤습니다. 여기에요, 아버지. 둘은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영준이 나타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은 영준의 얼굴을 처음 본 순간 알 수 없는 정적이 가슴 안쪽에서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밥 2그릇 주세요. 다은이 주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준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답답함이 목 뒤로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뒤 영준이 뜨거운 국을 들고 나왔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조심히 드세요. 회장은 한 숟가락을 떠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이 덜컥하고 떨어졌습니다. 다은이 놀라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아버지, 회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그릇 위로 피어오르는 김만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냄새, 1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가 끓여주던 그 육수의 냄새, 집안 가득 퍼지던 은은한 향, 식탁을 지키던 따뜻한 온기, 주말마다 들리던 아내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밀려왔습니다. 다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회장은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서 서 있는 영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겹쳐 보였습니다. 누구를 닮은 듯한, 그런데 결코 잊을 수 없는 얼굴의 잔상이었습니다. 영준의 팔에 있는 흉터가 회장의 시야에 잡혔습니다. 회장의 눈동자가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영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국이 입에 안 맞으셨나요? 회장은 목을 한번 삼켰습니다.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뒤늦게 말이 나왔습니다. 더는 국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의자 팔걸이를 잡고 있는 손마저 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준이 돌아서는 순간 그의 걸음에 눈이 멈췄습니다. 왼발이 아주 미세하게 늦게 따라오는 보폭. 회장의 숨이 짧게 멈췄습니다. 아닐 텐데. 스스로에게 들리지 않게 중얼거린 말이었습니다. 계산대 앞에는 영준의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25,000원입니다. 영준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회장은 카드를 건네며 여전히 영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카드 승인음이 울릴 때 회장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영준의 아버지는 눈빛을 고정했습니다. 회장은 조심스럽지만 절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아이 이름이 뭐라고 했죠? 영준의 아버지는 아주 잠시 망설였습니다. 점심 식사만 하러 온 손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왜 이렇게 오래 아이를 바라보는지, 그 직감이 이상하게 자꾸만 어딘가를 울렸습니다. 영준의 아버지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회장은 순간 무언가 머리 뒤에서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회장은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아이와 얼굴이 조금 닮아서 괜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준의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영준을 다시 보지도 못한 채 서둘러 문을 나섰습니다. 식당 문을 닫고 나서도 회장은 잠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유리창에 스친 영준의 얼굴, 걸음, 팔의 흉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익숙한 얼굴, 익숙한 자세, 익숙한 보폭. 회장은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설마. 하지만 그는 그 생각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두려울 만큼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은도 따라 나가며 아버지를 걱정스레 바라봤습니다. 문이 닫힌 뒤 영준의 아버지는 그 문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시작이 스며 있었습니다.
왜 자꾸 그 얼굴과 겹쳐 보이는 걸까? 아버지는 가게 문을 닫고 홀 한가운데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계산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영수증들이 한 줄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오늘 들어온 손님, 그 손님의 얼굴, 그 반응. 아버지는 영수증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오늘 낮 계산대에서 회장이 남긴 말이 사장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 이름이 뭐라고 했죠?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왜 그 눈빛이 저렇게 떨렸을까? 아버지의 마음도 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수증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카드사 강도현, 회사명 강도현 그룹. 아버지의 손끝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 이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뒷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낡은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강도현 회장.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사진들이 줄지어 떴습니다. 재벌가, 식품 대기업, 회장실 기사들. 사진 속 남자를 보았습니다. 오늘 가게에 앉아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마우스를 내려놓았습니다. 손등이 살짝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기사로 이동했습니다. 강도현 회장, 잃어버린 아들에 관해. 제목을 눌렀습니다. 기사 내용이 펼쳐졌습니다. 20년 전 강남역 근처에서 회장 아들 실종. 당시 나이는 5살. 수색했지만 찾지 못함. 실종 이후 회장의 아내는 병을 얻음. 아들 실종 5년 뒤 사망. 짧은 문장들이 화면 위에서 이어졌습니다. 사장은 마우스를 움직이다 손을 멈췄습니다. 기사 속 아이의 나이, 실종 날짜, 사진 속 작은 몸짓들, 그리고 팔에 난 흉터. 사장은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닐 거다.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 혼잣말이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강남역에서 데려온 게 아니었다. 시골 기차역 근처였다. 부모도 신고도 없었다. 스스로에게 반복하듯 사장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사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너무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하지만 사장은 컴퓨터를 껐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그 순간의 침묵은 부정이 아니라 잃을까 두려운 아버지의 마지막 방어선처럼 느껴졌습니다. 컴퓨터 화면이 꺼지자 모니터에 비친 자신의 얼굴 뒤로 벽에 걸린 낡은 사진 한 장이 스쳤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사장,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동네 누나. 그 누나는 강도현 회장의 아내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진 앞에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설마. 손끝이 사진 위를 가만히 훑었습니다. 누나의 눈매, 누나의 입가, 그리고 오늘 식당에서 영준을 바라보던 회장의 그 떨리는 표정. 모든 점이 이상하게 이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20년 전, 그날도 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게 문을 닫고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몸이 보였습니다. 골목 구석, 피가 고여 있는 자리, 한 아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옷은 찢어져 있었고 신발도 없었습니다. 이름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팔에는 큰 흉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안아들고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찾아오기를.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기억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름도 집도 부모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경찰에도 알렸습니다. 주민센터에도 알렸습니다. 절차는 느렸습니다. 기다림은 길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 이름을 영준이라고 지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뒷방에서 나왔습니다. 불 꺼진 주방 한가운데 큰 스테인리스 통이 보였습니다. 빛을 받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40년 전 동네 누나의 어머니가 끓여주던 그 맛. 아버지는 그 맛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누나는 큰 집안에 시집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연결고리를 떠올렸습니다. 혹시 정말로. 손이 머리로 올라갔습니다. 손가락이 천천히 머리를 감쌌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두려움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아들을 빼앗기게 되는 것은 아닐지.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다은은 회사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화면의 숫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카드네요. 몇 번이고 반복되는 같은 가게 이름. 아버지가 평생 즐기지 않던 소박한 국밥집. 그 작은 점 하나가 자꾸 마음을 톡톡 건드렸습니다. 다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주소를 조용히 메모했습니다. 점심시간. 다은은 혼자 그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와 함께 도착했던 바로 그 식당. 하지만 아버지 옆에서 스쳐 지나간 첫 방문과 혼자서 다시 돌아온 이 방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따뜻한 국물 냄새와 함께 그날 보았던 청년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짧은 인사였지만 그 표정과 눈빛은 유난히 오래 머물렀습니다. 다은은 자리에 앉으며 그 얼굴을 조심히 바라봤습니다. 눈썹이 올라가는 각도, 웃을 때 아주 작게 접히는 입가의 선, 어딘가 낯설고 또 어딘가 아프도록 익숙한 그 표정. 국 하나 주세요. 영주는 고개를 끄덕였고 다은은 그 뒷모습을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걸음걸이, 왼발이 아주 미세하게 늦게 따라오는 움직임. 그 단서 하나가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기억이 어딘가에서 깨어나려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다은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복도 끝. 아버지가 평생 닫아두었던 방. 금기의 방이라 불러도 좋을 그 문이 오늘 아주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다은은 한참이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되는지, 들어가면 무엇이 달라질지. 그리고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먼지 쌓인 책장, 작은 책상, 상자를 열자 어린 소년의 얼굴, 환하게 웃는 표정, 왼발을 안쪽으로 살짝 모은 독특한 자세, 팔에 있는 둥근 흉터. 다은의 손이 사진 위에서 멈췄습니다.
왜 자꾸 그 얼굴과 겹쳐 보이는 걸까? 다은은 사진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답은 없었지만 질문은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상해. 아침이었습니다. 다은은 회사 책상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밤새 켜두었던 화면에는 20년 전 실종 기사들이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장소, 시간, 나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밥집 청년의 얼굴이 그 위로 겹쳐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은은 조용히 휴가 신청을 하고 아무 말 없이 회사를 나섰습니다. 점심 무렵 다은은 그 골목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 습관처럼 열려있는 문, 어디선가 끓고 있는 국 냄새. 하지만 오늘은 영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은은 자리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주문했습니다. 국 하나만 부탁드려요. 잠시 후 영준의 아버지가 직접 국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은은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그 순간 사장의 허리가 아주 작은 각도로 굳었습니다. 예, 손님. 다은은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에서 일하는 그 청년은 오래 함께 지내신 분이죠. 국그릇 위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사장의 눈이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예, 오래됐습니다.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아버지가 한 분 계십니다. 20년 전에 아들을 잃으셨어요. 사장의 손이 테이블 모서리를 아주 천천히 의식도 없이 쥐었습니다. 강남역 근처였습니다. 5살 남자아이. 식당 안은 조용했습니다. 숟가락 소리도 발걸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은이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그 청년의 걸음이 그 애와 닮았습니다. 팔에 있는 흉터도 너무 똑같아요. 사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마침내 작게 말했습니다. 잠시 뒤쪽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작은 뒷방의 문이 열렸습니다. 다은은 한 발 조심스레 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공기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세월이 스며든 먼지의 냄새가 났습니다. 사장은 옷장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제야 문이 열렸습니다. 바랜 아이 옷들, 작아진 티셔츠, 해진 반바지,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작고 하얀 응급실 팔찌들. 사장이 천천히 하나를 꺼내 두 손으로 쥐었습니다. 20년 전이었습니다. 나직한 목소리였습니다. 가게 문 닫고 돌아오는 길에 아이 하나가 골목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은의 숨이 아주 조용하게 멈췄습니다. 그때 저는 서울에 살지 않았습니다. 다은은 아주 미세하게 눈을 들었습니다. 아이를 발견한 곳은 지방의 오래된 기차역 근처였습니다. 사장은 팔찌를 내려다보며 목소리를 조금 더 낮추었습니다. 경찰에도 신고하고 병원에도 오래 있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은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기억이 닫혀 있을 수 있다고요. 팔찌를 내려놓는 손이 아주 느리게 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려왔습니다. 그때부터 제 아들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장은 조용히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그 말은 진실이었고 고백이었고
오랜 두려움과 사랑이 뒤섞인 한 문장이었습니다. 다은은 그 앞에서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장님, 영준 씨에게는 두 분이 아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사장의 가슴 어딘가 깊은 곳에 닿은 듯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회장은 금기된 방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닫아두었던 문, 아내와 아이의 기록이 잠든 방. 회장은 조용히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열었습니다. 발엔 장난감, 작은 신발, 훼손된 옛 그림책들, 그리고 벽에 붙은 어린 소년의 사진들. 회장은 사진을 한 장 떼어 들었습니다. 팔에 흉터가 있는 아이, 웃고 있는 얼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식당의 그 청년, 영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겹쳤습니다. 숨이 잠시 멈췄습니다. 회장은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한마디가 흘렀습니다. 너구나. 확신은 소리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은 기쁨보다 더 깊은 죄책감과 슬픔을 데려오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아. 회장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다은은 아버지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아버지 사실일지도 몰라요. 회장은 숨을 멈췄습니다. 다은은 이어 말했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너무 많은 게 같아요. 회장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DNA 검사는 준비만 해두라고 했다. 그리고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그 아이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명확했습니다. 누구의 인생도 몰래 움직이지 않겠다는 뜻.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한마디만 더 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자. 그날 밤 네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도 행동도 없이 그저 마음만 흔들린 채로 다음 날이 오기만을. 회장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지만 눈은 서류 위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글씨가 흐려졌고 사람들의 목소리는 멀게만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회장을 불렀습니다. 회장님?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하네, 다시 말해주겠나. 목소리만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그 작은 식당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회장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유리창을 짚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시각 아버지는 주방에서 국을 저었지만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평소의 리듬이 아니었습니다. 영준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다음 곡 시작할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영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왼발이 아주 조금 늦게 따라오는 걸음. 그 미세한 차이를 아버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준은 눈치를 챘습니다. 아버지 어디 아파요? 아니다, 괜찮다. 말은 평범했지만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영준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알 수 없는 불안이 살짝 자리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오늘따라 자신을 보는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다은 역시 평소처럼 회사에 있었지만 모니터는 켜두기만 한 채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다은, 어디 아픈 거 아니지? 괜찮아.
그냥 잠이 덜 깼나 봐. 대답은 했지만 마음은 식당의 그 청년에게 가 있었습니다. 닮았다기보다 기억나는 얼굴, 이름도 모르던 그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녁이 되어 회장은 차를 몰아 식당 근처 골목까지 갔습니다. 문 앞까지도 아니고 멀찍이 떨어진 그 골목 입구에서 식당의 불빛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준이 손님을 맞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한마디에 회장의 손끝이 다시 크게 떨렸습니다. 아직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차를 돌렸습니다. 그 밤 영준도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며칠째 영준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고 식당의 공기는 평소처럼 따뜻했지만 어딘가 작은 틈이 벌어진 듯 보였습니다. 영준은 가만히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누군가 마음속에서 문을 두드리는 듯한 느낌. 말로 설명할 수 없었지만 곧 자신에게 어떤 이야기가 다가올 것 같은 예감이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영준의 방문 앞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손은 문고리 위에서 몇 번이고 멈췄다가 돌아갔습니다. 말해야 할 것 같은데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버지는 아주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준아, 잠깐 볼 수 있겠니? 문이 열렸습니다. 영준은 아직 잠들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아버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그토록 무겁게 느껴졌던 순간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지 못한 채 문턱에 선 상태로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오래전 기억을 끌어올리느라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준아, 너를 처음 만났던 날이 있다. 아주 오래전 기억을 잃은 채 혼자 울고 있던 아이를 내가 데려왔다. 영준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듣고자 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습니다. 그땐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내 아들로 삼았다. 그 선택이 맞았는지 지금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내가 내 아들이라는 마음으로 20년을 살았다. 영준의 입술이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이어가면 아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당 근처 골목까지 갔지만 문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영준의 모습, 그리고 사장과의 익숙한 호흡. 다은은 그 장면을 몇 분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회장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로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거울 앞에서는 한참 동안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전한 떨림, 진정되지 않는 마음. 아버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뒷방의 작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플라스틱 병원 팔찌, 이름 없는 기록들, 아주 오래전의 아이 옷, 그것들을 꺼내지도 못한 채 한참 동안 바라만 보았습니다. 다은 역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밤중에도 노트북을 열어 실종 기사와 병원 자료를 다시 읽었지만 확신도 부정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브라우저 창을 닫았다 열었다 반복하며 마음만 더 어지러워졌습니다. 회장은 드디어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과 영준 군을 모셔와라.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떨림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박비서의 방문 사실만으로도 숨이 잠시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영준 씨도 함께 오셔야 합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준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는 말없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동안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 영준아, 중요한 사람이 너를 만나고 싶어 한다. 영준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손이 너무 세게 자신의 손을 잡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회사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오후의 빛이 천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며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회장과 영준의 눈이 정확히 마주쳤습니다. 회장의 심장이 크게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영준은 숨을 들이쉬었다가 멈춘 듯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분명하게 지나갔습니다. 오랜 기다림의 끝, 그리고 새로운 충격의 시작. 세 사람은 말을 잃었습니다. 회장도, 아버지도, 영준도 말보다 먼저 침묵이 그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의실 안은 깊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네 사람 중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영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이름 없이 찾던 얼굴, 그 얼굴이 지금 자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영준도 회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적도 없는 남자였거든요. 아버지는 영준 옆에서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다은은 문 쪽에서 손을 꼭 쥐고 서 있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름은 강도연입니다. 영준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회장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20년 전 강남역 근처에서 당신과 같은 또래의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공기가 멈췄습니다. 영준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회장의 목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당신은 그 아이와 너무 닮았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께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셋이 병원에 가서 당신 동의하에 검사를 하자고요. 영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검사요? 내가 동의한다면, 아버지가 대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떨렸습니다. 회장이 다시 이어 말했습니다. 영준 씨, 나는 당신이 누구였는지 확신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영준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너무 아팠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준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영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영준아, 나는 널 정말 내 아들로 살았다. 영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은의 눈도 붉어졌습니다.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래서 강제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잃었던 아이와 비슷한 나이 또래, 같은 흉터, 같은 걸음걸이, 같은 표정, 너무 많은 것이 같아서 영주는 뒤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전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영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준아, 내가 결정해라.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아니어도 된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준 씨, 당신의 삶입니다. 당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영준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확인하고 싶어요. 아버지의 손이 크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병원 대기실. 영준, 아버지, 회장, 다은, 네 사람이 일정 거리를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면봉이 건네졌습니다. 영준은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도, 회장도 각자의 입 안쪽을 문질렀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20년의 기다림과 20년의 사랑이 그날 동일한 봉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3일 뒤 회사 회장실. 영준은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은은 손을 모아 쥐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봉투를 들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봉투가 열렸습니다. 친자 확률 99.999%. 영준은 숨을 내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다은의 입술이 흔들렸습니다. 회장은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영준 씨, 당신은 내 아들입니다. 그 말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공간을 채워갔습니다. 영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손도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다은은 조용히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힘없이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의실 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깊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아 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네 사람은 말없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같은 건물 아니었지만 각자의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영준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동작이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이 손도, 이 흉터도 모두 내 것이 맞을까? 영준의 입에서 작은 숨이 흘렀습니다. 나는 누구였을까? 말은 나왔지만 그 어떤 단어도 자신을 가리키지 못했습니다. 영준이라는 이름도 강준호라는 이름도 둘 다 멀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각 아버지는 방 안에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방 안 어느 곳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아들로 키워온 아이, 그 아이가 다른 사람의 아들이라는 사실. 아버지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떨렸습니다. 손톱이 바지를 집으며 힘이 들어갔지만 그 힘은 어느 순간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영준아,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를 잃을 수도 있겠구나. 아버지는 울지 못했습니다. 그저 숨만 가쁘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무 힘도 남아있지 않은 듯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것도
울려고 내려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회장은 서재의 오래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들이 빛 아래 놓여 있었고 회장은 그 사진들을 오늘 본 영준의 얼굴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찾았다는 기쁨이 가슴속 어딘가에서 잠시 올라왔다가 곧 차가운 감정에 밀려 사라졌습니다. 너무 늦었다. 너를 너무 오래 외롭게 했다. 그리고 오늘 또 상처만 준 건 아닐까? 회장은 사진을 들었습니다. 20년 전 웃고 있는 아이의 얼굴이 흐린 조명 아래에서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미안하다. 회장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너무 늦게, 너무 갑자기 너에게 찾아왔다. 회장은 사진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숨이 천천히 흐트러졌습니다. 기다림으로 버틴 20년이 그 밤에는 무거운 죄책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다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은 감였다 뜨였다 하며 떠오르는 생각들을 어떻게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빠를 되찾았다는 기쁨은 있었지만 그 기쁨이 하나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행복할까? 아버지는 무너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동안 오빠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감정들이 얽혀서 어느 것 하나 또렷하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은은 이불을 조용히 쥐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어떤 게 미안한지조차 알 수 없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간은 초 단위로 흐르고 있었지만 네 사람 모두 시간이 흐른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영주는 누워 있었고 아버지는 바닥에 앉아 있었으며 회장은 책상 위 사진에 엎드려 있었고 다은은 눈물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같은 밤, 같은 도시에 불과 몇 킬로미터 안에서 하지만 네 사람의 마음은 서로 다른 곳, 서로 다른 시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자 영주는 천장을 더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의 도시를 바라보며 창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유리는 차가웠습니다. 영준의 손은 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새벽 4시 무렵 아버지는 주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스테인리스 통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준과 함께 만든 국. 20년의 생활이 녹아있는 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손을 올렸습니다. 뚜껑을 잡았다가 결국 열지 못했습니다. 문을 닫고 불을 끄고 그냥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벽 5시 회장은 여전히 책상 앞에 있었습니다. 사진 위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지도 뜨지도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새벽빛이 올라오고 있었지만 회장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가 되자 다은은 불규칙한 숨결 사이에서 눈을 떴습니다. 꿈속에서 오빠와 아버지가 같은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정작 오빠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은은 휴대폰을 들어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네 사람 중 어느 누구도 밝아지지 못했습니다. 영주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나는 누구야? 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늘 영준이는 어디 있을까? 회장은 침대 앞 거울을 보며 스스로의 얼굴에 새겨진
밤의 흔적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다은은 아버지의 방 앞에 섰지만 문을 열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정말 맞는 일일까요? 밤은 지나갔지만 그들의 마음속 밤은 여전히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아무도 말할 수 없었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밤은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사흘 동안 영주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당에도 가지 않았고 회장의 집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숨만 확인하며 침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익숙한 시간에 식당 문을 열고 익숙한 시간에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 속에 영준의 발소리는 한 번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물었습니다. 영준이는 어디 갔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국만 끓였고 그 국은 늘 식은 채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은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식당 앞에 섰습니다. 낡은 간판, 조용한 골목, 그리고 여전히 켜져 있는 불빛. 회장은 문을 밀었습니다. 딸랑 작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계산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의자를 옆으로 밀어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테이블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국도 물도 손수건도 없었습니다. 오직 말하지 못한 마음만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약하게 들었습니다. 무엇을요? 목소리가 한겹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침묵이 잠시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마침내 오래 묵힌 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20년 동안 키웠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니다. 아버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작은 동작이 모든 감정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회장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키운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아버님, 당신의 사랑을 제가 빼앗을 이유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숨이 흔들렸습니다. 회장은 조금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단지 그 아이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과거도 당신과 함께한 시간도 모두 품은 채 더 넓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의 손이 테이블 가장자리를 잡았습니다. 힘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우리 둘을 증명해 줄 겁니다. 아버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내쉬는 숨은 조금 떨렸습니다. 그 아이는 혼란스러울 겁니다. 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은 어른인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시선을 낮게 떨구었다가 천천히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선택할 수도, 당신을 선택할 수도, 아무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택은 그 아이의 것입니다. 잠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번 침묵은 두려움 대신 작은 인정이 담긴 침묵이었습니다.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아버지도 천천히 따라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이 맞잡히는 순간 두 아버지의 20년이 조용히 맞닿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잡힌 손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을 존중하겠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당신을 아버지로 인정해야겠지요. 두 사람은 손을 놓았습니다. 국 냄새가 희미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아버지는 혼자 남았습니다. 다시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방금 전 맞잡았던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 손을 감싸고 있던 온기, 그 온기 안에 담겨 있던 마음,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영준을 위해 오늘도 국을 끓여야 했습니다. 두 아버지의 20년, 그 길고 깊은 시간이 이제서야 서로를 향해 한 걸음 내딛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영준은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조용히 문 앞에 밥을 놓았습니다. 차갑게 식어 돌아오는 그 밥상을 한 번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매일 아침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준이는 어떤가요? 아버지의 답장은 늘 같았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러갔습니다. 그날 아침 아버지가 영준의 방문 앞에서 조심스레 불렀습니다. 영준아. 잠시 뒤 문 안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네. 아버지는 문에 손을 올렸다 떼며 말했습니다. 그분이 너를 보고 싶어 한다. 영준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 아버지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만나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니? 그 말에 영준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후 영준은 아버지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낯선 복도와 넓은 거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회장이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영준은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그의 발은 이 집 바닥을 처음 밟는 순간부터 이미 어색함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앉아도 좋다. 영준은 소파에 앉았지만 소파는 영준을 편안하게 받쳐주지 못했습니다. 몸은 닿아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낯선 곳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물 한 잔을 건넸지만 영준은 받아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옆 의자에 앉아 영준의 옆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회장은 살짝 숨을 들이켰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이름으로 불러도 되고 아직 부르지 않아도 되고. 영준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지금은 너무 낯설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다. 둘 사이의 공기는 가벼움 대신 조심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영준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정말 제 자리인가요? 회장은 조용히 복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영준도 따라갔습니다. 회장이 한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책상과 침대, 창이 있는 방. 여기는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 머무를 수 있는 방이다. 영준은 방 안을 잠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있으면 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회장은 말없이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다은이 들어왔습니다. 오빠. 다은은 다가가려다 영준의 한 걸음 물러서는 동작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영준은 어느 쪽도 보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은은 숨을 한 번 고르고 작게 말했습니다. 쉬어가도 돼. 지금은. 영준의 목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이 흐를 때까지 거실엔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회장은 차를 홀짝 였고 다은은 무릎 위에서 손을 모아 쥐었다 폈고 영준은 창밖에 도시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영준이 마침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회장은 급히 다가가지도 잡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지금은 아니어도 된다. 영준은 한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도 확신을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영준은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지금 당장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곳 그곳에 있고 싶어요. 그 말이 끝나자 현관에서 조용히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영준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 가자. 영준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회장도 다은도 뒤로 물러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고 바람이 부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길이 익숙해졌습니다. 골목도 익숙해졌습니다. 식당의 낡은 간판이 보이자 영준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불빛과 익숙한 식탁 냄새가 영준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는 의자를 살며시 빼앉으라고 했습니다. 영준은 앉았습니다. 숨을 길게, 아주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국을 끓였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식당을 천천히 채웠습니다. 영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곳이. 영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곳이에요. 영준은 눈을 떴습니다. 저는 영준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여기 있을래요. 그 말에 아버지의 손이 주방 안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다시 움직였습니다. 영준은 그 소리를 들으며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 같아요. 영준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찾아낸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영준이 식당으로 돌아온 지 며칠째였습니다. 겉보기엔 일상이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열고 국을 끓이고 손님을 맞고 그릇을 치우고 20회 동안 반복되던 익숙한 리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 속에서 영준은 한 번도 숨을 편하게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영준이 왔네. 아버지랑 닮아가지고 참 듬직해. 그 평범한 말들이 가슴 어딘가를 아주 천천히 찔러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영준은 웃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웃는 표정을 지을 수는 있었지만 그 표정이 자기 얼굴에 제대로 얹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표정을 보며 숟가락을 드는 손을 아주 조금 내려놓았습니다. 괜찮다. 힘들면 잠시 쉬어라. 아버지의 말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서 영준은 더 큰 짐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식당 앞 골목에
검은 차가 멈춰 섰습니다. 회장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으로 식당 안에서 움직이는 영준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와 손님들 사이에서 익숙한 듯, 그러나 허공 위를 걷는 듯한 걸음. 회장은 문을 열까 말까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가 끝내 열지 못하고 손을 내렸습니다. 그는 단지 조용히 바라보다 다시 차를 몰고 사라졌습니다. 영주는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정확히 누구인지 보지 못했지만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는 감정의 결을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다은이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영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은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빠라고 부르고 싶었지만 그 말 한마디가 영준을 더 혼란스럽게 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대신 다은은 아주 작은 미소만 건넸습니다. 영준은 그 미소조차 어디에 두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설거지가 끝나고 식당 불을 끄기 전 아버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영준아, 오늘은 좀 어땠니? 영준은 처음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을 씻던 물소리만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영준이면 안 돼요? 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이 그런 거 말고. 영준의 손이 싱크대 모서리를 꽉 잡았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드러났습니다. 그냥 저는 저로 살면 안 돼요?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울음이 터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20해 동안 눌려있던 감정이 처음으로 물 위로 떠오른 소리였습니다. 왜 갑자기 두 개의 인생이 저한테 한꺼번에 와야 해요? 영준의 숨이 거칠게 떨렸습니다. 아버지랑 지낸 시간도 내 삶이고 그 사람의 아이였다는 것도 내 삶이라면 저는 도대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가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영준이 아무것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서보려고 하는 순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준아, 내가 누구라도 나는 또 너를 잃고 싶지 않다. 그 말은 붙잡음이 아니라 놓아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준의 어깨는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 한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식당 안의 공기 전체가 낮게, 깊게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영준은 그대로 식당 의자 위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옆에서 조용히 등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뻗지는 않았습니다. 영준이 스스로 감정을 견딜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전부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다은이 식당 불빛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회장은 멀찍이 떨어진 차 안에서 불 꺼진 식당 문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세 사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영준은 처음으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정체성을 향한 첫 파열점이었습니다. 영준의 감정이 처음으로 터져나온 다음 날 식당은 평소처럼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소라는 말 속에는 분명한 빈자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에 국을 끓였습니다.
손놀림은 익숙했지만 중간중간 국자를 멈추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영주는 옆에서 조용히 채소를 다듬었습니다. 말을 건네려다가 아버지가 조용히 시선을 내리는 걸 보고 입을 닫았습니다. 아버지는 영준의 감정이 완전히 다칠까봐 한마디도 강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는 말이 아닌 숨만 오갔습니다. 짧고 조심스러운 숨결들. 점심시간이 되어도 식당 문 앞에 서던 검은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일부러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뿐 아니라 며칠째 그 골목을 피해 다녔습니다. 사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식당 주소를 지도에서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가면 그 아이의 마음에 또 무거운 돌을 올려놓게 되겠지. 그래서 회장은 조용히 멀리서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로 다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수십 번 열었다 닫았지만 오빠라는 한 단어조차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말했던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에게 시간을 주자. 그래서 다은은 아버지와 약속하듯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 기다림은 따뜻함이 아니라 조심스러움에 가까웠습니다. 혹시라도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질까봐. 식당에서는 손님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영준이는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냐? 아버지랑 무슨 일 있었어? 영준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그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한눈에 힘든 표정으로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뒤에서 그 모습을 보고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아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영준아, 괜찮다. 지금 이렇게 흔들려도 당연하다.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영준의 혼란을 더 크게 만들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말을 삼켰습니다. 영준은 밤마다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방 앞에서 회장이 남긴 짧은 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든 편히 이야기하자. 그 말조차 무거웠습니다. 영준은 자신을 두 집 사이에서 누군가 끌어당긴다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집 모두가 자신을 놓아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제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죠? 그 속마음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지만 가슴 안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두 집의 불빛은 멀리 떨어져 각자의 자리에서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서재 불을 꺼두고 창밖만 바라봤고 다은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아무 문장도 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주방에서 국물이 담긴 큰 통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영주는 그 세 개의 불빛이 모두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빛 아래로 한 발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주는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은 그냥 조금만 혼자 있고 싶어요. 아무도 들은 사람은 없었지만 그 문장은 두 집 사이에 흐르는 긴 공백 위에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그 공백은 갈등의 틈이 아니라 마음을 다시 정렬하기 위한 거리였습니다. 평소처럼 골목을 걷는 것뿐인데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 길 끝에는 회장이 있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영주는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에게 시간을 더 주세요. 하지만 도망치진 않겠습니다.
회장은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 천천히 와라. 돌아오는 길 영주는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놀란 눈을 들었습니다. 영주는 그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아버지, 저도 생각해보고 싶어요. 둘 다 잃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아주 느리게 그래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주는 도망이 아니라 처음으로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영준을 뒷방으로 불렀습니다. 오래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제는 꺼내야 한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영준아, 내 어머니를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다. 그 한 문장이 20해 동안 닫혀있던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동네에 모두가 좋아하던 누나가 있었고 그 누나의 어머니에게 이 집 국물의 기본 맛을 배웠던 시절. 평생 잊지 못해 가게를 연 뒤에도 그 맛을 따라 국을 끓여왔다는 사실. 그리고 회장이 처음 식당에 왔을 때 숟가락을 떨어뜨린 이유가 그 맛 때문이었다는 사실. 잠시 숨을 고른 뒤 아버지는 마지막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 누나가 회장님의 아내셨다. 영준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숨을 한번 들이켰습니다. 아이를 잃은 지 5년 뒤 그 여인도 세상을 떠났다는 기사. 그때 처음으로 영준이 그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고 어떤 순간에도 영준을 버려진 아이로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영준은 아주 작은 숨결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겠네요. 아버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다. 넌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다. 뒷방 안에는 두 사람의 숨만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20해 동안 얽혀있던 마음의 매듭 하나가 조용히 풀리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의 고백이 끝났을 때 영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리는 시골길 위에서 영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네요. 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영준은 이어 말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아들로만 살아온 게 아니었어요. 두 분이 만들어준 제가 저예요. 그 말이 영준의 20년을 다시 쓰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의 집 응접실. 두 아버지가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영준이 그 사이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키운 사람일 뿐이다. 그게 전부다. 회장이 천천히 이어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낳은 사람일 뿐이다. 그것도 전부다. 영준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두 분이 만든 사람입니다. 그 문장으로 세 사람의 20년이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보게 됩니다. 영준은 결국 둘 중 하나를 고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만의 제3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아버지를 돕고 일주일에 2번은 회사에서 인턴 교육을 받으며 천천히 세상을 배워갔습니다. 다음과도 남매라는 관계를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거리를 좁혀갔습니다. 국집 테이블, 아버지, 회장, 그리고 영준. 세 사람이 함께 국을 먹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하고 오래 기다렸던 장면.
20해 만에 찾아온 진실은 누구의 손도 빼앗지 않았고 누구의 마음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삶을 완성하는 또 하나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가끔은 잃어버린 시간이 우리를 갈라놓지만 찾아낸 진실은 다시 사람을 한 식탁으로 모아준다. 그리고 그날 세 사람은 알았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으로, 선택으로, 함께 살아낸 시간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사람의 인연은 국물처럼 그렇더라고요. 천천히 끓일수록 깊어지고 오래도록 식지 않는다는 것. 오늘 당신의 하루에도 그런 따뜻함이 스며들길 바랍니다.